그때 제 기억으로는 영하 23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실제로 텐트를 치는 그 짧은 10분 동안에 그 소주가 슬러시가 돼가지고 얼리기 시작했습니다. 소주가 영하 10, 그러니까 알코올이 18도인데 얼면은 영하 20도 정도로 영하 20도 정도 이하로 이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독주도 좀 가지고 가죠. 위스키 같은 경우 이제 무겁지도 않고 뭐 이렇게 좋으니까. 근데 지금까지 제가 위스키가 온 거는 못 봤어요. 아무리 추워도. 그러니까 영하 40도로는 안 떨어지는 거죠. 우리나라가 아무리 추워도. 그래서 근데 하여튼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뭐 여러 번 봤고. 종종 있는 거니까. 근데 그 영하 20도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영하 20도 떨어지는 데는 뭐 없으니까. 그럼 굉장히 이제 사람이 대응이 안 되는 거죠. 어떻게 할지. 뭐 러시아 사람들은 될 거예요. 러시아 사람들은 뭐 영하 20도 흔히 그렇죠. 뭐 익숙하고 이 정도 추위가 내가 어떤 느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대응이 되는데. 그리고 동계 백패킹에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땀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체온을 유지하는 거. 네. 땀을 흘리면 춥고 막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? 그 가장 이제 뭐 그 결국 이제 의료 복장을 얘기해야 되는데. 그렇죠. 복장을 얘기하는데 교과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가장 안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, 미드 레이어, 그다음에 아우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3레이어, 그러니까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그러죠. 그렇죠. 그걸 잘 이해해서 복장을 준비하는 게 맞겠고. 안에 입는 거는 내복? 뭐 내복이죠. 내복 같은 거. 근데 그게 이제 히트텍? 뭐 히트텍이 됐던 내복을 뭐가 됐던 이제 속건이 가능한 퀵 드라이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면이라든가 좀 두꺼운 마르지 않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요?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쉐터라 그러죠. 뭐 집업 뭐 티셔츠 같은 게 집업이 이제 유리한 이유가 일단 체온 발산에 이렇게 땀이 난다 그러면 바로 열어서 이렇게 열을 발산시킬 수가 있으니까는 아웃도어용 또는 등산용 티셔츠들이 다 집업 티셔츠로 나오는 거죠. 아니면 이제 벗어야 되니까 이게 체온을 발산시키려면 그래서 집업티도 가급적이면은 좀 전문적인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집업티는 그 지퍼가 거의 배꼽까지 내려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폼은 안 나요. 이상하죠. 이거 무슨 배꼽까지 내려오니까. 근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소재는요? 소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울 제품을 많이 입었어요. 근데 요새 다시 복고풍이라서 울을 좀 선호하는 경우. 울은 이제 젖어도 보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. 그래서 이제 울은 단점이 좀 무겁다는 거죠. 소재 자체가. 무거운 단점이 좀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울을 추천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프리마노프트에서도 니트가 나오고 뭐 그런 제품. 어쨌든 건성이 빨리빨리 잘 마를 수 있는 게 좋은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집업 있고 그 이후에는요?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미드레이어라고 그러죠. 뭐 이런 정도가 미드레이어 속하는데. 충전재가 들어있거나 그것이 우모이던 뭐 프리마노프트와 같은 뭐 합성 섬유가 됐던 충전재가 약간 들어간, 그러니까 너무 헤비한 건 말고 헤비한 거는 사실은 이제 보통 헤비다운 자켓이라고 하는 제품들도 많이 가져가시는데 백패킹할 이제 운행 중에 입지는 못하잖아요. 그거 입으면 아주 땀 오지게 오죠. 미쉐린 되니까. 산에 올라가시는 분은 몸 다 헤비, 대장 재킷 입고 막 다 걸어가시는. 그거는 이제 아마 준비를 잘못하셨거나 뭐 짧은 거리를 가시니까 그렇지. 만약에 사실은 뭐 10km 이상 가는데 그렇게 계속 움직인다라는 건 저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동작이 뭐 느려지고 땀은 계속 나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얇은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우모가 들어있던 그 뭐 프리마노프트 같은 뭐 합성 섬유가 들어있던 충전이 된 거를 입는 게 좀 맞을 것 같고. 그 위에는요? 그 외에는 이제 보통 하드셀이라 그러죠. 바람을 막아주는 이게 뭐 고어텍스가 됐던 뭐 어떤 제품이 됐던 스토퍼가 됐던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습기가 됐던 눈이 됐던 비가 됐던 바람이 됐던 이런 거를 마지막 그 아우터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보통 하드셀 자켓을 입는 게 네 개를 입는 거네요. 뭐 그렇죠. 스타트할 때 4개를 입다가 이제 하나 땀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거 하드쉘을 벗어요? 아니면 안에 걸 미드쉘을 벗어요? 하드쉘을 벗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미드레이어는 완전한 방풍이라든가 이거는 차단을 안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온 조절이 좀 가능할 것이고 때문마다 기후에 따라서 너무 따뜻한 날씨다 그러면 이제 뭐 미드레이어도 이제 자켓을 벗거나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지퍼를 내리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하다 보면 아줌마들 보면은
가다가 더우면 벗으면 안에 거를 벗어야 되는데 우모복이나 이걸 벗어야 되는데 그걸 안 벗고 자켓을 벗고 우모를 다 젖어가지고 그거 안 되죠. 왜냐면 이게 귀찮은 거야 이게. 네. 그걸 벗고 배낭에 넣고 다시 그걸 입으려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 데 되게 많더라고요. 아 그래서 옷은 그렇게 해서 땀 흘리지 않아서 가게 됐다. 그런데 땀이라는 게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되면은 땀이 좀 덜 나죠. 힘드니까 땀이 안 해요. 땀이 나지 않을 만큼만 걸으면 그렇죠. 되잖아요, 속도를. 예, 땀이 나지 않을 만큼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상적인 그 걸음 속도는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. 목적지에 갔다 오려면 안전하게 일몰 전에 뭔가 자기가 목표하는 데 가야 되고 그 전에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은 정상 뭐 조금 느려도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죠. 뭐 땀이 안 날 정도로 걷는다고 해가지고 뭐 시속 뭐 1km 내지는 뭐 0.5km 걸으면 이거 어느 세월에 갔다 오겠어요?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 주려면은 뭐 기본 땀은 그런 문제도 좀 있는. 물론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.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이유를 알았어요. 배낭이 무거워. 그래 맞아. 배낭이 무거우면 또 땀을 많이 당연히 흘리고. 배낭이 연료가 무거우면 있으니까. 이 등에 땀이 오지게 나 하여튼. 배낭이 무거워. 기억하죠, 배낭이. 자 근데 이제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겨울 캠핑에서는 백패킹에서는 손발 시리고 머리 막 이렇게 시린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건 어떻게 커버해요 진짜? 아 머리는 뭐 비니 정도 쓰시면 모자는 꼭 써야 되죠. 뭐 굉장히 중요하죠. 모자는 사실은 무게 대비해서 보온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모자죠. 아 이거 진짜 자켓보다도. 좋아. 이거 2시간째 쓰고 있는데 안 간지러워 이거 강추합니다. 이 모자 24,000원. 네, 그렇게 맞죠. 진짜 편해. 그래서 모자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이제 운행 중에도 좋고 침낭 안에서 취침할 때도 머리로부터 이제 발산되는 체온들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. 당연히 뭐 비니류의 모자를 비니 이런 네. 이런 빵 모자를 반드시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한 개? 두 개? 한 개면 충분하죠. 네, 충분하죠. 그리고 이제 발 시리고 손 시린 거는 발 시는 거는 뭐 다운부티를 가져가시면 최고죠. 그러면 아니 다음 부티. 올해는 뭐 네. 품절돼서 못 팔았고요. 아, 찾는 사람이 찾는 전화가 한 100여 근데 통이 왔다는 지금. 다음 부티가 네.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텐트 안에서 신는 거예요? 아니면 밖에서도 신는 거예요? 저희 제품이 이제 그러니까 이중 더블로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실을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운행하는 건 아니죠. 운행하는 건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아우터 슈즈의 바닥에 얇은 EVA가 들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탄탄하긴 하지만 네. 바닥면이 요철이 있거나 이러진 않기 그쵸. 때문에 눈밭에서는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네. 가볍게 뭐 이렇게 옆에 텐트를 간다거나 네. 화장실 소면으로 간다거나.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정도로는 사용해도 그걸 싣고 운행하는 거는 이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. 그다음에 내구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운행할 때 발이 시린 거는 왜 그럴까요? 양말이 차니까 땀이 나는 체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양말도 굉장히 중요한. 그러니까 우리는 양말에 대한 관심이 좀 별로 없어요. 양말은 마치 그 매장에 가서 뭐 물건 사면 공짜로 하나 얻는 거로 이제 개념이 강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런 양말은 굉장히 위험하죠. 그렇죠. 이제 뭐 싸다고 다 나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좀 질이 나쁜 소재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땀이 배출이 안 돼요. 땀이 배출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마르지 않고 축축하게. 그렇죠. 작년인가 낙타털 양말이 한때 히트가 져가지고 다 낙타털 양말이 네. 그 낙타털이 걸을 때 발을 자극해가지고 네. 발이 안 시린다고 그래가지고 한때 낙타털 양말이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어땠어, 어땠어? 그랬었어요. 신어봤어요? 신어봤는데 네, 어때? 똑같아요. 울양말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네. 그 양말 그 속양말이죠. 네. 예, 라이닝을 하나 이렇게 얇은 그 발가락 양말을 추천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좀 설이 있더라고요. 양말을 2개 신는 게 낫냐 아니면은 두꺼운 하나만 걸. 두꺼운 걸 하나 신는 게 낫냐. 두 개 신는 게 낫습니다. 두 개. 아, 그게. 보험 면에서? 보온 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그 안에 그러니까 이너로 신는 그 라이닝 양말은 굉장히 얇잖아요. 그리고 간단한 양말 사실은 같은 거. 네. 발이 시린 거는 결국 땀 때문이잖아요. 그렇죠. 땀을 많이 이렇게 흡수해서 방출해주면 발이 덜 시렵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발가락 양말 같은 경우는 발가락을 다 10개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땀을 빨리 흡수를 하죠. 흡수를 하고 또 그 소재가 대부분 이제 쿨맥스라든가 네. 뭐 이런 어떤 속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뭐 양말들이기 때문에 땀이 빨리 배출이 돼요. 겨울에 발가락 양말 신고 위에 양말하고 더 신는 그게 최고입니다. 네. 아마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두꺼운 양말들 좋은 양말들도 물론 있습니다. 울로 된 거, 뭐 폭스, 뭐 실버 폭스인가, 폭스 화이트 그런 양말들이. 스마트울. 예, 뭐 근데 그거를 두꺼운 거 신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보다 좀 얇은 겉에 양말과 안에 속 양말을 신는 게
가장 안전하죠. 장갑 손은요? 손 신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. 손도 네. 얇은 운행용 장갑, 그것이 니트가 되겠죠. 네네. 그 다음에 오버미트를 끼는 게 더 훨씬 안전하죠. 벙어리와 손가락 중에 어느 거? 아, 그거는 이제 딱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, 네. 왜냐면 이제 벙어리를 끼게 되면은 다른 동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뭐 그렇죠. 지퍼 하나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고,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뭐 오버미튼 중에서도 벙어리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. 예. 뭐 요즘 나오는 벙어리가 아니라 손가락 장갑들도 뭐 두꺼운 게 충전된 게 많기 때문에.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세 개, 손가락 네, 그건 이제 약간 이제 절충한 거죠. 변형해서 나온 것도 있었어요. 그 손가락인데 이렇게 오미들 딱 덮을 수 있는 거. 껴서. 뭐 그런 것도 있죠. 네, 울 장갑 중에서도 뭐 예전에 그런 아주 클래식한 장갑들이 있죠. 근데 장갑은 그래도 이제 한 벌 외에는 더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응. 장갑은 실제로 이제 특히 이 심설 산행을 할 때는 장갑이 아무리 방수가 된다 그래도 이쪽 소매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손가락이 많이 실어 보셨겠지만 손가락이 시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. 아 진짜 뭐 진짜 뭐 아무것도 못 해요. 아, 진짜 이건 뭐 버너를 작동할 수도 없고 뭐 이게 뭐 테트도 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장갑은 2개를 가져가는 게 이제 좀 안전하죠.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겉에 운행 중에 뭐 사실은 이제 체온이 상승을 해가지고 손이 덜 시려울 때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그 두꺼운 그 미튼 위에 어떤 장갑들은 좀 불편하니까 운행 장갑을 다 끼시다가 또 능선사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밤이면은 다시 하나 끼는 게. 그래서 양말과 같은 구조로 2개로 이렇게 운행하는 게 겨울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. 그리고 아까 잠자리 잠깐 궁금한 게 있었는데 텐트에서 겨울에 이제 자려고 그러면요 침낭 속에 들어가면 여기는 침낭이 있으니까 되게 따뜻하거든요. 네. 근데 누가 와서 볼을 막 꼬집잖아요 여기를. 실제로 이게 영하 20도 가면 막 꼬집거든요. 네.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마스크를 쓰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프라 그러죠. 네. 버프는 특정 브랜드이긴 한데 네, 버프가 버프. 대명사니까 네, 네. 우리가 뭐 버버리 코트도 그냥 그렇죠. 다 버버리라고 부르잖아요. 네, 네. 예, 버프를 가져가시면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됩니다. 버프가 이제 여기 목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운행 중에는 네. 그다음에 이제 추울 때는 좀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해서 답답하지 않아요? 답답하면 안 추우신 거예요. 그죠? 답답하면 안 추우신 거기 아니, 때문에 숨을 호흡하느라 여기 얼잖아요. 그러니까 얼어도 네. 그래도 그게 훨씬 나니까는 그걸 하는 거죠. 그렇다고 침낭을 뒤집어 쓰면 이게 막 닭똥 냄새 나고 막 입에서 냄새 그래서 나고. 뭐 닭똥 냄새뿐만 아니라 사실 겨울에는 침낭 그 입 언저리는 다 얼죠. 아침에 일어나면 막 맞아요. 서리가 확 이렇게 막 있죠. 그러면 어쩔 수 없는. 대표님들 원래 그렇게 주무세요 다? 그렇죠. 네. 그래서 아침에 보면 여기 막 여기 허옇게 서리가 자기 이제 호흡 때문에. 침낭하고 이렇게 눈만 나오게 해가지고. 어쩔 때는 뭐 눈도 가리죠. 너무 추우면. 너무 추운 눈도 가리고. 그러니까 비박을 하고 해보려도 이 볼 여기가 진짜 잘 때는 여기를 누가 꽂으면 잠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버프와 이렇게 침낭을 뒤집어 쓰는 걸로 극복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버프의 어떤 넥 워머라고 그러죠 보통. 네네. 여기를 따뜻해주는 해주는 그런 게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떠납니다. 어디가 좋을까요? 장소. 일단 공원법에 의해서 야영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뭐 피하시면 되겠고 그렇죠.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네. 구용대일 거고요. 겨울에 제가 가본 데 좋은 데는 뭐 그 리프트를 타고 가면은 아주 편한 뭐 바랑산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바랑산이 용표인가요? 뭐 용평이죠. 아. 리프트 타고 올라가고 거기가 그다음에 자기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설산 그 심설 산행이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뭐 리프트 타지 않고도 옆에 다 등산로가 있기 있어요. 때문에 네, 맞아요. 등산로를 따라가도 뭐 좋은 게 등산로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리프트 타고 내려오면 좋더라고요.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. 네, 그렇게 많이 하죠. 네,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. 바랑산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? 일단 눈이 많고 음. 일단 눈이 많지 않습니까? 일단 뭐 그러니까 스키장이 그러니까. 있는 거고 네. 일단 눈이 좀 많고 높이도 좀 어느 정도 뭐 1000m 이상이 되고 네. 그다음에 위급하면 정말 자기가 그 다음 날 뭐 지쳤거나 힘이 들면은 네. 리프트를 좀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눈을 즐기면서 눈이 적당히 좋은-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네요, 네, 바랑산이. 네. 그다음에 또 많이 가시는 뭐 민둥산도 뭐 좋았던 것 같아요. 민둥산. 민둥산도 올라가는데 뭐 보통 분들 걸으면 뭐 2시간 반 정도면 네. 올라갈 수 있는 뭐 민둔산. 민둔산 추천하는 이유는 거기 또
거기도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올라왔을 때 그 운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북동 쪽에 서면 쪽에 그 약간 이렇게 좀 벌판 같은 게 좀 있는데 네.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선원이 좀 펼쳐지는 풍광들도 좀 그렇고 네. 용산도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난이도도 아주 높지도 않고 그래서 난이도 높은 데가 뭐 많죠. 뭐 그냥 뭐 한 5시간씩 막 가는 데도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.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. 보통은 뭐 한 2시간 내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상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데가 뭐 민둥산. 바랑산, 뭐 민둥사 이런 데가 이제 좀 그렇고. 겨울에 백패킹 하시면서도 이렇게 동계 백패킹 하면서도 요리 맛있는 거 잘 해 드시나요? 제가 잘 좋아하는 거는 저는 강된장 굉장히 좋아하고요. 오, 겨울철에 미리 준비해 가는 거죠. 아, 그러면 이제 알파미만 괜찮네. 데피면은 네. 짜장처럼 이렇게 피우는 살짝 거죠. 좀 그러면 이제 양도 사실 강된장 한 40g만 가져가도 괜찮다. 와. 근데 그 강된장에 맛있는 걸 많이 넣어야죠. 소고기도 좀 갈아서 막 넣고 그렇죠. 뭐 버섯도 막 잘게 이렇게 넣어서 넣고 진짜 부피 대비 맛 짱이네 진짜. 네, 그리고 입맛이 아무리 없어도 뭐 그건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쵸. 그럼 요리도 필요 없으니까 밥만 있으면 밥만 있으면 비벼서 되는 먹으면 되는 거니까 뭐 짜장면처럼 그리고 약간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으면 물 많이 부으면 된장국이 되는 거예요.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. 그리고 좀 남으면 라면 끓일 때 살짝 넣어도 아. 조미료 맛 그 라면에 어떤 인공 조미료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아. 그것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.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디 강된장이 맛있어요? 아 직접 만드니까 가장 좋습니다. 왜? 예. 예. 강된장을 어떻게 만들어요? 아니 뭐 막된장이라고 해가지고 마늘 좀 자 넣고. 레시피 공개해 주세요. 그러면 어떻게? 아 저는 그 집에서 그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 네. 반 넣고 네. 그 다음에 그 시중에서 파는 그 된장 반을 넣어요. 이게 쌈장 같은 네. 거. 네. 그 반을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뭐 이제 1인분이다 그러면 마늘 작은 티스푼으로 네. 하나 정도 넣고 네. 그 다음에 버섯 넣고 고기 이제 그 소고기 뭐 만두 속 같은 네. 넣는 거 그거 좀 이렇게 넣어서 네. 달달달 아주 졸이죠. 아. 졸여가지고 그냥 짭짤하게 물론 이제 된장도 좀 짜긴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짜게 이제 더 밥을 짜게 비벼 먹어야 졸여야 되니까 네네네 아.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. 아.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 그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끔 밥을 해 먹거든요. 네. 사무실에서 점심에 그걸로 전 직원이 같이 밥을 아. 먹고 모르겠습니다. 뭐 대표가 하니까 맛없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야 맛있습니다.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아니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강된장 진짜 생각만 해도 그게 이제 무게 대비 그렇고 치사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국에도 된장찌개도 갈 수가 있고 뭐 라면에는 살짝 요만큼만 넣어도 맛이 나죠. 에기스잖아요. 홍삼 에기스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. 요만큼만 넣어도 라면의 맛이 훨씬 풍부해지죠. 아, 강된장. 그리고 야. 저 좋아하는 건 이제 표고버섯. 표고버섯이죠. 표고버섯. 그럼 어떻게 해 드세요? 살짝 그 숙회라고 그러죠. 네. 살짝 데쳐 먹는 거죠. 아. 그래서 먹으면은 뭐 고기 맛이에요 사실. 버섯이 고기 맛이 물론 이제 뭐 그런 육류 다른 포유류의 어떤 육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식감이라든가 이 먹는 게 그게 이제 뭐 기름장에 찍어 먹던 그 어딜 찍어야 되잖아요. 초장에 찍어 먹던 네. 고추장에 찍어 아, 먹던 기름장. 아니면 뭐 소금에 뭐 찍어 살짝. 먹어도 맛있고 그럼 뭐가 좋으냐면 일단 뭐 버섯이 이렇게 무겁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일단 맛도 있고 뭐 버섯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그러면 버섯을 이렇게 데치잖아요. 그러면 그 물을 또 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. 다른 거는 막 데치고 뭐 하려면 뭔가 버려야 돼 이게. 그쵸, 그쵸. 먹을 수가 없어. 네. 근데 버섯물을 물이 한번 버린다고 해서 자연에 미치는 데미지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연히 네. 환경의 문제보다도 물이 아까운 거죠. 겨울에는 사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쵸. 뭐 샘이라는 게 대부분 얼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눈을 파서 녹여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버섯은 삶은 물은 뭐 그 다음날 밥 해도 되고 버섯밥도 하니까 우리가 버섯 먼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그 물에다 그대로 그럼 뭐 버섯 국물이 나는 우려낸 뭐 이런 라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풍미도 좀 풍부해지고 그래서 버섯을 또 많이 안 씻어도 돼요. 그렇죠. 예, 그냥 거의 안 그냥 씻어도 돼요. 먹는 거예요. 콧덩어리만 집에서 살짝만 잘라가도 뭐 다른 거 뭐 다듬고 껍질 까고 이래야 좋은 거 되는데 배웠네. 강된장과 버섯. 야, 기가 다른 거 막히게 뭐 좋아하네. 껍질 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건 뭐 그럴 필요 없는 아, 근데 겨울 백패킹, 스노우 백패킹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그러죠. 이제 설동이라고 그러는데 네. 그거 해보셨어요? 뭐 여러 번 해봤죠. 그거 왜 하는 거예요, 이제?
일단 원래는 네. 이제 텐트를 칠 수 없는 폭설이 내렸거나 그런 지형이 뭐 텐트를 칠 수 없는 공간 네. 뭐 이런데 이제 그 설동을 파는 거죠 사실은. 우리나라가 그러고 할 만한 데가 있어요. 일단 한라산은 뭐 좀 있고요. 네. 한라산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오대산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아. 오대산 그 상원산 쪽 이렇게 올라가다 임도 따라 이렇게 갔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. 올라가는 데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상 부근 그 고개에 딱 올라갔는데 뭐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게 신설이 쌓이니까 다져지지도 않고 그렇죠. 다지려면 계속 꺼지고 나라시가 안 되죠. 왜 나라시가 안 되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. 나라시 이게 안 되고 아마 그 텐트도 못 치고 그래서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그 곳을 좀 올라가지고 이걸 이제 파서 어떻게 파는 거예요? 이렇게 밑으로 무덤 파듯이 파면 되는 거예요?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제 따뜻해지려면은 따뜻하게 주무시려면은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입구를 두고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그러면 이쪽에다 반대쪽. 입구를 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파 들어가야 되고 땅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옆으로 파는 거죠. 아, 옆으로? 땅 밑으로 파면은 그럼 무덤이잖아요. 묘잖아요. 그러니까 똥에는 설면돼요. 설묘. 잘 팔면 그게 아니라 옆으로. 네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이제 안전 문제도 좀 있어요. 이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좀 잘 상황을 좀 보고 이제 설동을 파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사실 이제 원정을 고산 원정을 가거나 이럴 때 파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치는 않아요. 그래서 제대로 팔면은 이제 사람이 아예 그 거실처럼 만들기도 하죠. 그러니까 거기서 밥 해 먹고 네네, 그러더라고요. 밥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설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의 입김과 안에서 치사해서 발생되는 열기, 그다음에 수증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일처럼 바짝바짝해지죠. 맞아. 바짝바짝해지죠. 그래서 뭐 타일로 바르는 것처럼. 그래서 이제 완벽한 쾌적한 공간이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흔치는 않습니다. 흔치는 않고 정말 한라산에 훈련 갔을 때 정도나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. 그래서 설동은 오바스펙이다. 그렇죠. 근데 그 재미는 있죠. 그냥 한번 해보는 재미. 뭐 이런 아웃도어라는 게 뭐 항상 뭐 그렇죠. 히말라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때 설피도 사야 되나요? 설피는 저희들이 설피도 좀 팔아봤는데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피 잘 안 팔렸고요. 굉장히 손해 많이 봤고요. 프랑스에 좋은 제품을 좀 가져다 좀 해봤는데 뭐 헐값에 나중에 헐값에다 팔았고요. 근데 설피도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, 진짜. 아 진짜. 네네 정말 재밌고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스노우슈윙이라고 그러죠. 보통 스노우슈윙을 할 만한 지형은 또 아니에요. 우리나라 나무가 잡목이 많잖아요. 등산로 주변에 잡목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설피를 신고 스노우슈를 신고 걸으면은 계속 걸려요. 그런 데가 좀 흔치 않고 제가 해봤던 데는 뭐 이제 그 알프스 리조트 있는 지금 이제 폐쇄된 그 스키장 이제 마산봉 올라가는 데죠. 흘리 거기 이제 그 스키 많다니까. 거기 괜찮겠네. 네, 거기를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보통은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을 한참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로 슬피를 신으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쭉 걸어 내려오는 거죠. 그러니까. 이제 흘리 그 마을 해관까지. 그건 좀 딴 사람이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 재미는 좀 있더라고요. 러셀도 해보셨나요? 너셀은 훈련도 많이 하죠. 아 그래요? 우리나라 할 때가 있어요? 너셀하는 데는 뭐 눈이 있으면 다 너셀이라는 게 반드시 뭐 허리 이상 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. 아 약간만. 사실은 무릎 이상만 와도 걷기는 그쵸. 불가능하죠. 처음 길 내는 게 다 러셀이죠. 그쵸 그렇게 하죠. 그래서 물론 이제 허리까지 오면은 뭐 더 힘들겠지만은 일본은 이제 허리까지 오는 데를 찾아가서 너셀 훈련을 하기도 하죠. 그렇게 해가지고. 근데 이제 너셀은 혼자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탈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팀이 적어도 뭐 3명 4명이 있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. 그래서 막 500m 치고 또 뒤로 빠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500m 치고 이렇게 해서 10분은 못 걸어요. 못하죠. 힘들어요, 진짜. 그건 거의 뭐 허우적거리는 거니까. 그쵸.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이 너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죠. 사실 뭐 해야 되는데. 예, 뭐 내려가야 되는데. 근데 어쨌든 혼자라면 그 뭐 너셀에서 만약에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려서 등산로가 막혔다. 그렇다면 근데 혼자다. 그럼 무리하게 저는 너셀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그건 위험하고 탈진했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이 그 눈을 뚫고 다른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길을 내주기를 바라는 게 그러면서
안전한 지역에서 텐트 안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. 내가 무리하게 내려가야 돼 했다가 내려갔다 길도 사실은 이제 눈이 쌓였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리고 혼자서 아마 뭐 눈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500m 1시간에 500m 못 갈 겁니다. 아마 넛셀을 해가지고는. 근데 언제 내려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구조대를 불러. 차라리 구조대를 부르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일단 그 야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지. 근데 뭐 물론 팀이 뭐 잘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정상적인 체력을 가진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돼서 야 우리 저거 한 3km 남았는데 번갈아가면서 넛셀해자 이래서 갈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나 집에 가야 돼 내일 출근해야 돼 뭐 이렇게 내려가서는 좋은 방법이 영영 출근 못하죠. 그렇죠. 정말 그 가다가 이제 탈진돼서 텐트도 못 치고 뭐 이런 지형에서 갇혀버리면은 정말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딱 이렇게 정하지 않다. 네.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계 캠핑 하시고 동계 백패킹 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이것만은 아니면은 또 꼭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앞서 뭐 말씀드렸던 거에 중복이긴 한데 우리나라 날씨는 상상외로 그게 아주 혹독합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장비들도 많이 쓰고 일본 장비들도 많이 쓸 텐데 미국 애들은 겨울에 백패킹을 하지 않아요. 맞아요. 예. 겨울에 백패킹 하지 않습니다. 캠핑도 안 해요. 그러니까 걔네들은 겨울에 하이킹을 가거나 백패킹을 가면 걔네들은 그건 익스페디션이에요. 그러니까 원정 훈련을 하기 위한 거라든가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지 걔네들은 눈이 내리고 뭐 이런 데 하지 않아요. 근데 그 이유 차이는 좀 있죠. 걔네들은 백컨트리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. 구조대를 부를 수도 없고.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산에 되니까 겨울에도 과감하게 나가죠. 근데도 불구하고 겨울은 의외로 상당히 위험하고 대표적으로 4월달 2000 몇 년도죠?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4월달에 민주지산에서 특전대 요원들이 7명인가 9명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특전대다 그러면 이제 머신이잖아요. 그렇죠. 체력적으로도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4월달에 그 눈비 맞아가지고 물론 이제 밑에선 비었고 위에선 눈이었는데 영하 그때 당시가 영하 뭐 한 1도 됐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고도로 훈련 받은 사람이 7명인가 9명이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우리 산은 가혹화된 거야. 그래서 잘 준비해 가셔야 된다. 이런 말씀. 그러니까 위험해지면은 바로 사망에 이르니까 겨울에는. 그렇죠. 네. 중간이 없네. 네. 그러니까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힘들면 그냥 쉬었다 가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겨울은 쉬면은 바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겨울 전에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좀 잘 준비해서 잘 즐기는 게 안전하다. 네. 맞습니다.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요대로 눈 한번 가시죠. 설동 한번 팔아 가시죠. 설동 진짜 잘 나가면 퍼봐야 진짜. 다시 그 얘기 안 하지. 오늘은 설동보다 강된장하고 버섯을 꽂혔어. 강된장 꼭 한번 강된장하고 네. 버섯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